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다음 달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국가 행사 일정이 생겼다면서 서울 신라호텔이 기존에 예정된 결혼식까지 일정 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그 중국 측이 호텔 측에 전체 대관을 요청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라호텔 역사상 최대의 노쇼 사건,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예. 문제 자체도 되지 않겠죠. 예. 단순한 어떤 계약의 문제일 것인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중국 측에서의 요청에 따라 신라호텔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10월 말 11월 초에 신라호텔 예식과 100개가 넘는 그 객실이 예. 전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 지난 주말 동안 다시 이것이 다 전체 일정이 취소되고 또 신라호텔 측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결혼하려고 하면 다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예. 어떻게 보면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우연하게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한 상태라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11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려고 하는 예. 추진인지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외 어떤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 혼란을 겪은 그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예식과 100개가 넘는 객실 예약까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 대관이 취소가 또다시 되면서 수백 명이 또다시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신라호텔과 중국 대사관 사이에 견적서를 오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측이 이제 신라호텔 측에 대관 문의를 할 때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과 호텔 사이에 별도의 예약금이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예.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호텔 측에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호텔 측에서는 그 기간 그러니까 11월 초에 예식이 예정되어 있던 이 예비부부 8쌍에게 예식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라호텔은 손해를 수억 원을 감수를 하면서 다른 날에 무료로 예식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 부분이 취소가 되게 되면서 예. 다시 한번 또 혼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관이 취소가 되고 나니까 신라호텔 측에서는 결혼식 취소를 통보했던 분들에게 원하면 다시 예식을 해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호텔 측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신라 호텔이 그 고객 예. 내지는 이용객을 우롱했다라고 보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외교 문제 속에서 신라 호텔도 피해자다라고 볼 수 있는 신라 것도 호텔도 피해자다. 예.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8쌍의 어떤 신혼부부 나아가 한 100개가 예. 넘는 이 투숙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존심 이런 문제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체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호텔로서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할 때 해외 어떻게 보면 정상들도 많이 묵는 곳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행사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관에 따라서 하는 배상이나 보상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사과를 요청하거나 뭘 해야 하는데 결국 지금은 국가로서는 모르세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썩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건지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열립니다. 일단은 법원이 한 전 총리 재판 중계를 허용하기는 했는데 또 일부는 중계가 또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심리가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3부에서 예. 열리는데요. 오늘 열리는 첫 공판 기일을 중계한 것으로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중계할 수는 없고 뭐 군사 비밀이라든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중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팀도 관련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오늘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그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이제 군사 비밀을 다루는 곳이고 특히나 국가 안전보장과도 관련돼 있는 비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외가 하고 중계가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뭐 관련된 법조항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혐의에 관련해서 이제 직접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이 첫 재판이기도 예. 하고요. 아마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아마 변호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인 한덕수 전 총리는 직접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이 재판이 갈 길이 멀고 첫 재판이기 때문에 예. 뭐 섣불리 진술을 하기보다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재판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또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책임을 돌린 바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한덕수 총리 측이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에요. 결국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특검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네.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행위를 두고 본인이 겪은 얘기를 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썼던 그 법정에서 했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읽어봤는데요. 예. 지금 계엄 선포문을 마치 폐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선포문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커버시트, 시행문이 이것을 이제 파기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시행문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있다고 하면 그 시행문 또한 이 총무 비서관이 할 것이 아니고 결국 국방부에서 써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하느냐? 한마디로 작성권자가 아닌 사람이 왜 그것을 작성했느냐라고 질타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폐기하라라고 지시한 것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작성권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도 아니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법적인 취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씀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건데 예. 본인이 했던 얘기,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오늘 법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습니다. 12번째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겁니다.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걸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화면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별도의 재판에는 출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아마 첫 재판이기도 하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날 이제 보석 신문도 있었고 예.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에만 출석하는 것 예. 아니냐 이런 비판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출석을 한다면 또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불출석함으로써 입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만 네. 건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무죄나 아니면 공소기각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부에 대한 존중,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 부분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은 감수하면서 나오지 않는 출석하지 네.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석 허가 여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일단 보석이 돼서 석방이 되면 예. 사법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 그리고 건강도 관리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좀 선우가 바뀐 대답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사법 절차 또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출석을 했으면서 보석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판단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